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 단지가 아니라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나머지 이 백현 이 부분은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이 됐으면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종전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거를 내놔라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자, 취득하는 조건으로 자, 영상 보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정말로 말 잘하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정말로 정확하게 말 잘합니다. 이 발언을 근거로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한테 징역 1년을 때려요. 정말로 죽일 놈 아닙니까? 이 논리도 다 하나도 안 맞아. 한성진 부장판사의 논리가. 전혀 유죄 나올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건. 당시 상황이 이래요. 경기도 성남시 내에 5개의 공공기관이 있었던 거야. 지방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이 5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잘 안 팔려. 안 팔리니까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라도 빨리빨리 팔게 해줘라 라고 국토부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자꾸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용도 지역을 상향해줘서 집이라 주거 지역으로 바꿔서라도 빨리빨리 해줘라 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버팁니다. 그러면은 성남시가 베드타운 돼서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본사라든지 연구개발센터, 대학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계속 버티는데 이 박근혜 국토부는 계속 공문을 보내요. 공문을 보낸다고.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협박이라고 생각한 거야. 협박 아니냐 이거죠. 상급기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게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 공문 보내서 계속 압박을 하니까 용도 바꿔주라고. 이게 협박으로 안 느끼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잖아요.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편을 쓰잖아요. 예라고 예시를 드는 거야.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협박을 계속해왔다. 그래서 내가 용도 지역을 바꿔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협박한 게 없는데 왜 협박이라고 했느냐. 직무유기 이런 표현도 없는데 공문에도 없고 이건 증거가 없지 않느냐.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는 부분이. 그런데 잘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보세요. 그 녹음에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협박을 느꼈다는 거 감정이에요. 감정. 협박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제 협박으로 느껴서 내가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 법조문 등을 갖고 나오니까 특히 이 문제됐던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요. 이 법조문이 있어서 법조문을 따박따박 2개를 들이대면서 해주라고 하니까 내가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이 몇천억에 해당되는 그 부지를 환수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알찬 행정가죠. 이재명 대표는 일을 아주 잘하는 거죠.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 후보자의 학력이라든지 지역 출생, 경력,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허위로 공표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2021년도 그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어요. 이 해당 법조문이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그래서 이제 헌법 심판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판례가 정립이 된 거죠. 이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거예요. 후보자의 학력이라든지 경력, 가족관계 이런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처벌을 하는데 이것도 후보자의 행위여야 돼. 아무 행위나 되는 게 아니고 주요 사실들에서 있어서 행위가 맞으면은 이 세부적인 거, 작은 것, 이 자잘구레한 거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라. 그런 걸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제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 같이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 공문들을 협박이라고 판단을 한 거야. 이재명 대표는 협박이고, 이것은 직무유기 등으로 예를 들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데, 한성진 판사 요놈도 약어요. 그 후보자의 인식의 주관적인 인식, 평가 이런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판결문 보니까 이 국토부에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 있었다라고 했다.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허위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 협박은 누가 한 거예요? 국토부가 한 거잖아요. 이재명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했어요? 압박을 받았다. 너가 협박을 해서 내가 압박을 받았다라는 주관적 평가를 한 거잖아. 감정을 표현한 거잖아. 여기서 이 판결에 결정적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유죄의 근거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국토부가 협박한 것은 주체가 국토부라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이 공직선거법을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공직선거법상 이 그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 주체가 후보자 이재명이어야 된다고. 협박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를. 한성진 판사 요놈도 약어서 이 후보자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영역, 평가나 감정 이런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알기는 알아. 그러니까 그것을 우회해서 이딴 식으로 판결을 한 거예요. 아무리 공문을 찾아봐도, 국토부 공문을 찾아봐도 이 협박이라는 표현도 없고 이 직무유기라는 표현도 없는데 네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느냐 라고 하면서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유죄 근거로 삼은 거죠. 그것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정면으로 위배한 거예요. 또 이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은 또 국회법이 적용이 돼요. 국회법에서는 다른 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진실을 말할 그런 자유들을 얼마든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법상의 국정감사에 관한 규정이 또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관련 법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진술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주관적인 영역, 감정평가는 지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왜 아느냐 하면은, 이 김문기와 골프 쳤냐 안 쳤냐,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 이것도 하나의 판단 영역이었는데,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회해가지고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게 가짜다,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라고 한 부분, 근데 그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이 부분을 유죄를 때려버린 거예요. 이걸로 봐서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주관적인 영역, 감정,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대신에 우회해서 그딴 식으로 이제 지가 판단을 한 거죠. 골프 관련해서는 유동규, 김문기와 골프를 쳐놓고 왜 안 쳤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실 골프를 쳤느니 안 쳤느니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가 유추해서 지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 사실들 조합해서. 단지 이재명 대표는 그 사진을 검찰이 증거로 제출을 하고, 그 국힘의원이 사진에 10명, 11명이 찍은 사진 중에 4명만 도려가지고 언론에 공표해버리니까 검찰이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하니까 이게 조작됐다, 사진 조작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 찍은 장소가 골프 친 장소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을 가지고 골프를 쳐놓고 안 쳤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유죄로 때립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치고 안 치고는 아주 지엽적인 거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 중요한 큰 토론회, TV 토론회나 TV 회견, 또 인터뷰 이런 데서는
의견들이 자유롭게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두 다 하나 정확하게 맞아야 될 필요는 없다. 다만 전체적으로 큰 줄거리만 맞으면 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에요.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실도 아니지만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유죄 판단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계략 같은 거, 어떤 정략 계략, 이재명 대표의 대권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숨어 있지 않나 싶어요.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이 검찰 요놈들하고 이 판사, 법원하고 짜고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감행했다라는 얘기죠. 차기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하려는 사법 쿠데타다, 사법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대손손 대대로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판례입니다.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죠. 한성진 부장판사. 어떻게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도구로 활용이 됩니까? 판사가 돼가지고 정말로 창피한 일이에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그런 재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바로 이 사진이죠. 11명이 찍은 사진을 4명만 딱 오려내가지고 제출한 이 사진. 이게 조작된 사진이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왜 골프 쳐놓고 골프 안 쳤다고 하느냐. 이것이 허위다. 행위를 딱 집어가지고 지엽적인 행위만 딱 집어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한성진 부장판사 정말로 최악입니다.